오늘도 이런저런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함께 다시 엎어졌었던 비트코인 반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의 하락 원인에는 바로 이것,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2%대의 성장을 기대를 했었는데 딱 뚜껑을 까보니까 1.6%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작년 4분기 3.4%에 대비하면 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것은 물론이며 전문가들은 2.4%를 예측을 했었는데 1.6%다. 자, 근데 1.6%도 굉장히 잘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 관련된 정보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 회사, 아마존, 테슬라 할 거 없이 정리해고가 계속해서 단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가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출, 특히나 막대한 자금을 찍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 것이 GDP를 계산하는 데 반영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미국 증시는 이를 좋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해당 소식이 나오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 또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위축,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연준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한편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다시 한번 흘러섰다가 64,7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166달러.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특히나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비트코인 현물 ETF로부터 무려 1억 2,06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순유입이 들어왔었던 블랙락의 ETF 어제는 유입이 없었습니다. 빵원, 빵달러 유입. 반면에 GBTC 같은 경우는 1억 3,040만 달러를 유출시켰고 이를 막아보기 위해서 피델리티에서는 560만 달러, 아크21 쉐어스에서는 420만 달러 각각 순유입을 이끌어내긴 했었으나 GBTC의 어마어마한 유출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거기다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역푸가 나왔답니다. 역푸가 나온 만큼 투자자들의 매수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크립토권트 측에서는 전했습니다. 근데 기관들도 매수할 거면은 반감기 끝난 후에 매수를 좀 해주지. 반감기 전에 열심히 매수하고 지금은 잠시 수그러드는 듯한 모습.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공급 충격은 당분간은 발생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반면에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퇴직 플랜 컨설팅 회사인 GRP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7종과 비트코인 채굴업체 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금씩 여기저기 기관들 그리고 퇴직 자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GRP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1,400억 달러, 대략 19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원하면, 즉 본인들이 먼저 권유하지는 못하고 고객들이 원하면 해당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해 왔었는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15,000여 명의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권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고객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음으로 해서는 모건 크릭의 CEO 마크 유스코는 이야기하기를 향후 1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베이비붐 세대 자금인 3천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할 시기가 됐죠. 은퇴하신 분들이 자산관리사들을 통해 가지고 해당만큼의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지금 당장 해당 자금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G세대가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들은 주식보다는 암호화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어서는 최근에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한 달 동안 비트코인 매도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 좀 팔아라 채굴자들.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12시간 봉 기준으로다가 50일 2평과 100일 2평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데드크로스가 비트코인 하락에 더욱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63,3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경우 61,000 혹은 59,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1시간 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58,000달러 혹은 그 아래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본 기준으로 봐도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으로 떨어지는데 이를 통해서 하락 추세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반면에 비트코인이 64,500달러 위로 가서 안착할 수 있다면 추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치면서 축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현재 또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과거의 데이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했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는 크게 내려가지 않은 채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자리다. 비트코인이 위에 저항이나 아래 지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해당 구간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포지션이 없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알트 시즌 언제쯤 올 수 있을 것인가?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조만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상위 10개의 암호화폐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차트인데요. 예상했었던 대로 저항받고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다. 해당 지지 구간 2억 5천만 달러 상당을 잘 지켜줄 수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알트코인들 힘을 한번 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관련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블룸버그 및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아마도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는 거절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의 근거로는 최종 마감일이 5월 21일인데 SEC는 아직 발행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즉 그들의 승인 절차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러한 평가 과정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봤을 때 SEC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다가 지금 의견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일부러 거절하기 위해서 폼을 잡고 있다.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도 비슷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고 의논을 할 때와는 정딴판의 자세를 SEC가 보여주고 있다. 이더리움 ETF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지 않았었으며 ETF에 대한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이를 봤을 때 시큰둥한 SEC가 아무래도 다가오는 5월달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하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썩은 얼굴로 미팅에 앉아 있었다라는 SEC. 정말이지 너무너무 얄밉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21,547개 이더리움을 추매하면서 그의 이더리움에 관련된 포지션을 더욱더 넓혀 나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갑자기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ETF를 기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저스틴 선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한편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고래들은 여전히 이더리움 역시 4989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가스틀러 트레이딩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기 전에 한 3063달러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드코인이 오픈 AI와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월드코인의 주요 투자자가 샘 알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쉽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다름 아닌 솔라나의 투자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몇몇은 이더리움을 제끼고 솔라나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다가오는 불장에서 솔라나가 이를 한번 낼 수 있을 것인지, 네트워크 중단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받고 있는 솔라나입니다. 이어서는 한국 같은 경우도 금투세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바이든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44.6% 양도소득세 및 미실현 수익에도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해당 부분은 기사에는 안 나와있지만은 아무튼 새로운 이러한 세금 기준을 이번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세금 플랫폼인 크립토텍스의 설립자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해당 세율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할지라도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에게만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자들에게 이 정도로 세금을 때려버리면은 부자들 중에서 그래 내가 돈 번 거 50% 떼간다고 기꺼이 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미국을 뜨거나 아니면은 손해보는 것을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메꾸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도움도 안 되고 인플레이션에도 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미국이 막장이어가지고 이거 통과되면은 정말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만 때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부자들이 맞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부자들 및 기업가들이 일자리 창출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들을 압박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금투세 유예를 놓고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 될 수 있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금투세가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도 상충이 된다라면서 다시 한번 갈무리를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국회에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이죠? 근데 또 바로 초를 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정치에 관련해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트집 잡으실 분들이 계실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만은,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특정 당의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이 되어야만 된다, 부자 감세 용납할 수 없다, 유예에도 적극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금투세를 통해 가지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겠다라고 또 되도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누가 도탄에 빠졌지? 뭔 소리지 이건?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금투세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안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이걸 또 좀 많이 고치고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법인데, 그리고 또한 금투세 자체가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굳이 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법안을 억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딱 봐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은 뒷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은, 금투세같이 되도 않는 법으로 세금을 뜯으려고 하지 말고 사기꾼들을 족쳐가지고 얘네들한테 환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료로서 광조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